도시공동체연구소의 성석환입니다. 여러분, 다시 월드컵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태원 사회적 참사를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축제를 즐기는 것이 좀 미안하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월드컵 경기에 흥분하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되는 연대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2002년에 그 열광적인 기억들도 소환되고 말이죠. 그러나 이번에 그 카타르 월드컵 중동에서 처음 열리고 겨울에 열리는 거라서 걱정들도 많고요. 또 특별히 우리 팀은 손흥민 선수가 부상 중에 있어서 제대로 뛸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월드컵은 벌써 뒷말이 좀 많이 무성하지요. 카타르가 월드컵 선정위원들에게 돈으로 매수했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또 경기장을 지면서 이미 6,500명이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무더운 중동에서 무리하게 경기를 치르게 되면서 국내 경기에 지쳐버리고 또 이미 체력이 바닥난 선수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주최국의 문화에 독특한 특성이 있어서 맥주 같은 거를 이제 제한적으로 마셔야 되고요. 또 제한된 공간을 사용해야 돼서 축제를 제대로 즐길 수나 있을까 그런 걱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모처럼 월드컵 축제를 즐기는데 과도한 통제, 규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제공할까 걱정하는 소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중동에서 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월드컵을 치르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런 질문도 제기된 것이죠. 여러분, 축구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스코틀랜드의 에버딘 대학의 줄리아노티 교수는 축구의 사회학에서 이 축구가 사회학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오락적 측면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표준화된 규칙을 갖기 전에 많은 나라에서는 공 하나로 즐기는 유사하고 비슷한 경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영국을 중심으로 현대 축구가 발전했던 것은 이 영국 사회의 독특한 필요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것이죠. 영국이 도시화가 되면서 다양한 신분의 이 중산층 계급들이 국공립학교에 모이다 보니까 이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질서가 필요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 공교육에 체육교육이 도입됐다는 의견입니다. 그 이후에 영국 축구협회가 설립이 되었고요. 1872년에는 공식적인 규칙이 부여가 됐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이 이제 점점 가속화되면서 이 중산층 부르주아들은 축구를 상업화하기 시작을 했고요. 가장 간단한 운동이었던 이 축구, 이것이 이제 선진국 각국으로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19세기에 제국주의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식민지의 이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방편으로 이 축구를 또 보급을 했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제국주의 선진국들은 영국의 축구협회와는 별개로 자신들의 또 다른 세계 축구협회, 피파를 만들어서 영국과 대등한 헤게모니 싸움을 벌였는데 오늘날 이 월드컵 대회도 이 헤게모니 다툼에서 생산된 그 결과물이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오늘날 축구는 특정 문화권 또는 지역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경쟁과 대립의 현장, 이 라이벌 경쟁을 격화시키기도 할 뿐 아니라 또 분화된 개인을 사회적으로 통합시키는 그런 문화적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월드컵 경기에 또 축구 경기에 열광하게 되는 걸까요? 대중이 축구에 열광하는 것에 대해서 이 김창남 교수는 일반인과 다른 이 축구 선수들의 이 특별한 기술 또 그 경쟁을 보며 대중이 대리만족을 하며 열광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한 바가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 축구가 갖고 있는 예측 불가능성, 공이 둥글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전력에 비해서 다른 의외의 승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의외의 결과를 기대하면서 흥분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최국이라는 이점이 있긴 했습니다만 2002년에 대한민국 팀이 4강에 오르면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열광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정준영 교수 열광하는 스포츠 은폐된 이데올로기 이 책에서 스포츠가 정치를 독점하려고 하는 권력 또 이권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이데올로기를 은폐하고 있다. 이런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문화의 상업화를 비판하고 있는 또 프랑크푸르트 학파, 이 학파는 스포츠가 경쟁을 유발하면서 문화를 상품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런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선두주자인 이 테오드로 아도르노는
자본주의가 스포츠를 승리의 대가로 주어지는 상품으로 변질시킨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은 또 이 스포츠 상업화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주장도 있죠. 월드컵을 통해서 이 사회적 정체성, 유대감, 연대감을 느끼는 그런 장점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단절되어 있던 개개인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경험하는 그 공동체의 경험이 매우 가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관중이 열광의 경험을 주체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지적이겠지요. 돈과 시간을 낭비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관중의 응원과 열광이 하나의 축적된 사회적 변화의 에너지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송호근 교수는 2002년 당시의 경험을 들어서 한국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젊은이들을 긍정적인 경험을 했다라고 보는데 그 경험을 일으켜 이른바 전복의 경험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젊은이들에게 이 월드컵이나 스포츠는 그동안 독재 권력이 활용했던 국가 이데올로기가 아니었고 자신들의 감정과 욕망을 표출하던 그런 창구가 되었다는 그런 평가였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우리의 월드컵이 이 새로운 사회적 주체성을 형성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월드컵은 거대한 하나의 종교적 의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경기장에 들어가면서 잠옷 경건해지기까지 하고요. 자신들이 목도할 사건에 대해서 설레임, 감동을 또 미리 준비하기도 하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영국 현지에서 관전했던 그 현지 축구 그 현장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압도감, 또 연대감,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욕망의 배출구라기보다는 자신들이 신념과 정체성이 형성되는 중요한 계기를 축구를 통해서 마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 교회는 교회당을 개방하고요. 대형 스크린으로 축구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시청하기도 했지요. 붉은 악마 이 이름 때문에 좀 꺼려하는 교회들도 있었지만은 대부분 교회가 이런 사회적 축제에 동참하면서 좋은 소통의 장을 마련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이나 스포츠는 이미 하나의 거대한 유사 종교의 기능을 하고 있어서요. 현대사회의 교회는 이 월드컵이나 스포츠 경기로 매개되는 거대한 이 자본의 축제와 대결을 벌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월드컵의 경기에 그 열기에 동참하겠습니다마는 교회는 월드컵이 가진 승자의 논리 또 불공정한 게임 규칙의 공정성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가난한 나라와 부자 나라가 동일한 규칙에 따라 경기를 하는 것, 이게 공정할까요? 국가의 축구 실력은 그 국력에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 프로 선수들의 연봉이 가난한 국가 선수들의 전체 수입을 합쳐도 부족할 만큼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이들이 동일한 규칙을 정하고 경기를 치른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공정한 게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강대국 승자와 연봉 킹인 축구 영웅들을 찬양하는 동안 배경처럼 주변에 머물고 많은 약소국 또 가난한 나라의 몸뿐인 선수들이 느낄 열등감, 절망감에 대해서 그리고 바뀌지 않는 이 축구 위계, 서열의 위계 앞에서 앞서가는 축구 선진국들의 뒤를 영원히 쫓아가야 하는 그런 무력감에 대해서 우리는 그 정당성에 한번 질문을 던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월드컵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려고 하는 걸까요? 이 종교는 우리에게 무엇을 강요하고 있을까요? 우리 코리아 팀의 좋은 경기를 기대하면서 한 번쯤은 우리 모두 월드컵의 정치 사회학 그리고 그 열광의 유사 종교적인 의미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가질 수 있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